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폴란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스코틀랜드는 월드컵 예선에서 덴마크에 이어서 조에서 2위를 기록을 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로 경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최소가 됐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에 플레이오프 일정이 6월경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때문에 같은 입장의 폴란드와 평가전을 치룹니다. 전승을 달리던 덴마크에게 패배를 안기는 등 작년 내내 경기력은 훌륭했습니다. 센터백인 리암 쿠퍼가 부상으로 빠지긴 하였지만 티어니와 로버트슨 사우터 등 좋은 수비 라인이 있고 길모어는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잘 보호 중입니다. 채 아담스와 암스트롱 등 사셈 출신 공격진도 정상 가동이 되며 폴란드는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 준결승 경기가 러시아의 출전 박탈로 취소가 됐습니다. 때문에 스코틀랜드 상대로 전력 담금질에 나서며 최근 마르세유에서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 중인 밀리크와 피오렌티나의 피아텍 등이 레반도프스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나폴리의 에이스 지엘린스키는 2선을 책임질 것 같습니다. 베드나렉과 다웨도비치가 지키는 수비 라인도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스코틀랜드, 폴란드 이 두 곳에 있어서 두 팀이 평가전 일정에서 극단적인 수비로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주고받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승리에 있어서는 폴란드 팀일 것 같은데 크레오비악과 지엘린스키의 중원은 강인한 스코틀랜드 중원의 저항을 충분히 벗겨냅니다. 전방으로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한 경기력 유지를 원하는 레반도프스키와 더불어서 밀리크와 피아텍이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공략할 폴란드가 화력의 우위로 원정승을 거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피파 랭킹은 40위 덴마크를 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플레이오프에 도달하는 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24년 만에 월드컵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이나 나름 강호인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전력 정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을 쓰는 팀이라 로버트슨이 공수양면을 오가고 티어니가 왼쪽 스토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크리스티가 로버트슨과 함께 왼쪽을 책임지고 중앙채 아담스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왼측면 자원들의 실력과 네임밸류는 폴란드 못지않다는 것이 중론으로 수비에서는 길모어 맥토미니 두 영건들이 눈에 띕니다. 공격진 면면이 화려한 폴란드의 선수들을 중원에서부터 저지해야 할 전망입니다. 스코틀랜드 폴란드 축구 측면에 비해서 중앙 수비 라인의 이름값이 뛰어나지는 못해서 중원에서의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주포가 풀타임을 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앙으로 침투가 되면 위험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폴란드 피파 랭킹은 28위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실험적인 경기를 했고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월드컵 본선 직행은 가능했지만 산마리노가 잉글랜드를 이겨줘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월드컵 직행에는 실패를 하였지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공격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결정했던 예선 두 경기를 모두 패배를 하였고 밀리크 피용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레반도프스키의 아성을 넘보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플레이오프를 앞둔 친선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풀 경기를 모두 소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선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한 스비데르스키 등 조커 자원들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진의 이윤값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월드클래스 급이 아닐 뿐이지 글리크 베드나렉 사우스 캐시 등 내실은 확실하게 있는 전력입니다. 스코틀랜드, 폴란드 로버튼 등 B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진된 상대 왼쪽 공격을 얼마나 잘 제어를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캐시가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으로 인정을 받는 선수이니만큼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직전에 덴마크전 2대0 완승을 포함을 해서 최근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중 3경기가 몰도바, 페로 제도 가치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한 경기지만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같은 난적들을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따낼 정도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피파 랭킹은 폴란드보다 낮지만 확실히 최근 분위기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담스를 활용한 바르고 간결한 역습이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다만 바로 직전 경기인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1대2의 패배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크게 꺾였습니다. 전력의 우세가 명백하기도 하였고 특히나 홈 경기였습니다. 다만 핵심 자원인 레반도프스키가 결장을 하면서 경기력이 급감을 하였고 멀티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나 그에게 크게 의존을 할 것 같고 물론 파트너인 밀리크나 피용텍 역시나 득점력이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두 선수 모두 A매치에서의 활약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되려 A매치에서의 활약은 스베드르스키 뚜렷한 편입니다. 스코틀랜드 폴란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난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